안녕하십니까.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 시간에도 제가 창린도에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해안포 중대 여성 중대 병사들과 장교들을 만난 군관이죠. 북한에서는 그 여성 군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안포 즉시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해안포 사격을 명령하여 제2포라고 하는 해안포가 우리 측을 향하여 사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도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가장 접경지역, 그리고 NNL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9.19 군사합의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우리 측에 대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정영도 국방장관이 북한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저는 그래도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또 우리 국방부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도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못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늘과 어제 일간 신문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린도에서 백령도 쪽을 향해서 발사한 해안포 사격은 23일 날 있었습니다. 23일 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은 25일 오후고 26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방부에서 강력히 항의했다. 대변인이 기자들 불러놓고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의 이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경고성 메시지를 군 통신선을 통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격한 23일 날은 왜 발표를 안 했을까요? 왜 3일이나 지난 다음에 발표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25일 날 김정은의 현지 지도 시찰이 저 백령도 앞에 약 3-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전선이죠. 최전선입니다. 최전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전선을 북한에서는 최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최전선 부대의 직접 방문해가지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으로 김정은의 시찰과 해안포 사격 지시를 방송하고 나서야 급기야 마치도 북한의 강력 경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마 이런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그 의문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한 신뢰들이 최근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최근에 너무나도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5일 날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겠지만 12월 5일 날 배를 타고 한국에 귀순한 청년 2명을 중범죄자, 살인마, 16명을 죽인 살인마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조사도 제때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3일간의 얼렁뚱땅한 그 조사와 북한이 강력 반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보쌈하듯이 우리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판문점을 통해서 넘겨보냈습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어요. 바로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신서를 보냈습니다. 그 2명의 청년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총살당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청년을 보내고 그와 함께 편지를 그날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청년들이 강제 북송 당할 때 편지 보낸 사실은 이런 반구 온 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들을 강제 북송할 때에도 정부는 청년들이 왔다는 것 자체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몰래 보내다가 JSA 근무하는 그 중령, 그 장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기자가 몸발치해서 메시지 문자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다 보니까 불이 나게 브리핑하고 또 국민들에게 마치도 다 이미 하려고 했던 것처럼 발표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도하면서 급기야 브리핑하는 해돋비면서 말도 안 되는 브리핑하는 걸 여러분들 다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노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2명의 청년이 탈북을 해서 배를 타고 귀순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냥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자의 예리한 눈초리에 그 카메라에 찍히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속초 강릉으로 들어왔던,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배 4명이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2명이 배에 내려가지고
전화기까지 빌려가지고 전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그걸 보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부. 자기네들이 발견해서 저 먼발치에서 끌어왔다고 했는데 그 4명의 북한 선원들이 이상한 선원들이죠. 4명의 선원들이 자기네가 배를 몰고 직접 발동선이 고장나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목선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트랙터 엔진을 단 그 목선이 자기 발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엔진으로 들어와서 이 항에 우리 항만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경찰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들립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데도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마치도 표류하고 있는 북한 목선을 국방부가 끌고 들어간 것처럼 보도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질 않아요. 국방부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김정은이 해안포부대를 방문해서 포사격을 지시한 것도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급기야 다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저는 그 뉴스만을 보고 그 국방부 대변인의 그 이야기하는 뉴스만 잠깐 보고 그래도 강력히 항의했고 그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경고까지 북한에 보냈다.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저는 뭐 정확히 뭐 우리 저 판문점에서 북한 측에 그렇게 보내려면 북한 측에 요청을 해야 공개 요청을 하고 뭐 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TV 나오고 전화기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 차관이 나오든지 정경두 장관이 나와가지고 기자들 보인 데서 강력히 항의한다. 다시는 이런 이 군사 9.19 합의를 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강력히 할 수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북한과 연결된 군 통신선을 통해서 전달했다. 여러분 지금 그 군 통신선이 북한에서 제가 보니까 군 통신선이라는 것이 전화기 아니면 팩스를 말하는데 북한 측에서 팩스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켜놨는지 모르지만 북한 측에 팩스를 켜놨을까요? 전기를 켜놨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북한의 국방부까지 북한 인민무력선까지 들어가겠는지 청참부까지 전달되겠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냥 팩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자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우리 국민의 눈이 무섭고 여론이 무서워서 마치도 강경하게 경고를 하고 강경하게 항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군 병사들 60만의 우리 국군 병사들 지금 날씨도 차한데 나와서 고생하는 그분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그 국군 병사들을 지휘하는 이 국방부 수뇌부가 이렇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비유나 맞추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